안녕하세요. 센텀 신경외과 정형외과위원회 정형외과 전문의 성원석입니다. 오늘은 어깨 질환 중에 석회성 건염 또는 석회성 힘줄염이라고 부르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이 도표가 등장을 하였는데요. 2019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로 국내에서 석회성 건염의 경우에 어깨 질환 중에 4번째 빈도로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회성 건염이란 무엇인지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석회성 건염 환자분의 가장 큰 특징은 갑작스럽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갑자기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라고 하시면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하신 분들은 응급실로 내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석회성 건염은 어깨 힘줄에 석회, 돌이 침착되고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통증이 유발되는 질환입니다. 이러한 석회가 생기고 침착되는 기전과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어깨 힘줄에 가장 호발하고 30대에서 50대 비교적 젊은 층에서 호발한다고 되어 있고요. 특히 40대에서 50대 여성분들에서 더 흔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회성 건염은 석회 침착물이 자발적으로 용해되고 질병의 자연 경과상 자연적으로 회복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용해 기간이 길고 통증이 유발되어 환자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회전근개의 힘줄 중에서도 이 그림에서 이 빨간 박스로 쳐놓은 이 부분이 극상근 근육인데요. 이 극상근의 힘줄 부위에 가장 호발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 극상근이 상완골 위팔뼈의 머리에 대결절 부위에 붙는데 이 부위 압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회 침착 기전은 불명확한데 손상된 힘줄에 산소 부족, 그리고 압박,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와도 연관이 있다고 하고요. 통증의 원인을 크게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 침착물에 의한 화학적 자극, 이를 통해서 윤활랑의 염증을 유발하고 활액막염으로 발현되기도 한다고 하고요. 둘째는 조직 내 압력의 증가로 인한 통증, 그리고 셋째는 윤활랑의 비후와 이로 인한 충돌에 의한 통증, 그리고 넷째는 만성화된 관절의 강직으로 인한 통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석회성 건염의 발병 기전은 명확하지 않은데요. 석회성 건염은 단계를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석회화 전 단계, 석회화 단계, 석회화 후 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눌 수 있고요. 석회화 전 단계에서는 보통 증상이 없습니다. 석회화 단계는 다시 실제 칼슘이 침착이 일어나는 단계로 형성기, 휴지기, 흡수기로 구성이 되는데 이 석회화 단계에서 석회 결정이 침착이 되고 산소 부족이 계속되고 침착물로 인한 충돌을 야기시키게 되어서 통증이 유발될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 흡수기에는 침착물이 이 견봉화 공간으로 유출이 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통증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보통 약 2주 정도 심한 통증과 움직임의 제한 등의 급성 증상을 경험할 수 있고요. 회전근개가 석회화의 부피 증가와 윤활랑이 두꺼워짐으로 인해서 견봉의 하부 표면과 충돌을 할 경우에 통증은 만성적으로 지속될 수도 있겠습니다. 석회성 건염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생기나요? 석회성 건염의 특징적인 증상은 매우 극심한 견관절 통증으로 발현되기도 한다는 점인데요. 석회성 건염으로 증상 발생한 대부분 환자들은 잠을 설치게 되고 외전은 팔을 옆으로 이렇게 드는 동작을 말하는데요. 팔을 외전시킨 자세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동작이 많은 경우에 충돌 증후군과
같은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관절 운동 범위의 제한인데요. 보통 전방 거상, 앞으로 팔을 들거나 외전을 하게 되는 이 동작에서 이 외전 범위가 심하게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요. 동결견의 경우에는 이 외회전, 팔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범위의 제한이 되는 데 반해서 이 석회성 건염의 경우에는 이 외회전 범위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되어 있고요. 몇몇 환자에서는 동결견이 동반되어서 관절 운동 제한이 심해지고 만성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석회성 건염의 진단은 엑스레이를 통해 대부분 확인이 가능한데요. 혈액 검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정상 소견으로 감염 등의 질환과 감별 시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초음파의 경우에는 주변 힘줄 손상 여부 등 주변 구조물의 동반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석회 침착이 있더라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처럼 증상이 없이 방사선 검사에서 우연히 관찰되는 경우가 많고 석회가 보인다고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엑스레이를 촬영해보면 성인의 8에서 20% 정도에서 빈번하게 석회가 관찰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석회가 있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어깨 통증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석회 침착물은 영상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깨 통증으로 엑스레이 촬영했더니 석회가 있다고 다 석회성 건염으로 진단하여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원인이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지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역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셔야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석회화 단계는 형성기, 휴지기, 흡수기를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각 단계마다 엑스레이나 실제로 수술방에서 확인을 해보면 석회의 상태가 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형성기에는 휴지기로 가면서 형성기에서 휴지기로 가면서 분필가루의 형태에서 점점 딱딱한 분필 형태의 석회로 변화가 되고 흡수기로 진행이 되면서 치약처럼 반고체 상태로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양상이 엑스레이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 흡수기가 바로 급성 통증을 유발하는 시기입니다. 이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 형성기에는 아까 분필가루 형태로 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분필가루처럼 실제로 이 석회가 분필가루의 모양처럼 보이게 되고요. 이 휴지기로 진행이 되면 치약 같은 양상의 반고체 형태로 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치약 그림이고 이 내시경으로 관찰한 사진을 보시면 실제로 치약처럼 반고체 형태의 석회가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석회성 건염의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석회성 건염은 병의 자연 경과를 고려하면 우선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비수술적 치료의 경우에 석회성 건염의 주된 치료 방법이고 대부분 환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약물치료, 그리고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 호전되는 경우가 많고요.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견봉화 공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시행하는 경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치료에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체충격파 치료라든지 초음파 유도 천자술 같은 최소 침습적 치료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고요. 수술적 치료의 경우에는 적응증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식으로 3개월간의 표준화된 치료를 포함해서 최소 6개월 동안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의 경우에는 석회화 침착물에 대해서 제거를 통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인데요. 수술적 치료 방법 중에 관절경으로 제거를 하는 방법, 그리고 견봉화 공간에 감압술을 시행하는 경우에 어깨 기능을 회복하고 통증을 줄이는 데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침착물을 제거함으로써
발생한 이 회전근개 손상, 파열에 대해서 봉합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견봉화 감압술에 대한 역할, 효과, 그리고 석회화 제거 범위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회성 건염에 있어서 많이 궁금해 하시거나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석회성 건염은 저절로 낫지 않는다 인데요. 석회성 건염 자체는 병의 시기와 진행 정도가 있고, 앞서 설명도 드렸습니다. 이제 석회는 만들어지다가 저절로 흡수되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무증상도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벼운 증상만 겪거나 통증이 저절로 소실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석회는 남아있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결론은 저절로 낫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이제 석회가 있다고 무조건 다 치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석회가 남아있게 되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모든 석회에 대해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술의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거나, 극히 일부 환자들의 경우에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남아있는 그 큰 석회의 경우에는 이제 회전근개 힘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고려하기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회성 건염의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갑자기 발생한 극심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밤에 통증이 너무 심해 응급실로 내원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러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였을 때 몇몇 질환과의 감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감염 질환, 골절 등과 같은 경우에도 극심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시어 의사에게 상태를 확인하셔야겠고요. 환자분들께서 어깨 통증이 생기면 대부분 오십견으로 알고 시간 지나면 낫겠지 하면서 치료를 안 받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호전되지 않아서 결국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석회성 건염 또는 회전근개 파열 진단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역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병원에 내원하시어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석회성 건염은 특히 흡수기에 심각한 어깨 통증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병의 자연 경과상 시간이 지나면서 석회 침착물의 재흡수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일부 환자들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지속적인 임상 증상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석회성 건염 환자들은 보존적 치료에 잘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보존적 치료가 실패하는 경우에,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초음파 유도와 천자술이나 체해 충격파와 같은 최소 침습적인 치료 방법을 먼저 고려하게 되고요. 이러한 치료에 대부분 증상이 좋아질 수 있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치료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수술은 다른 최소 침습적인 방법을 해결되지 않는 만성적인 경우에 고려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치료 결정을 내릴 때에는 각 환자에 대한 부작용과 치료 후 합병증에 대해서 고려가 되어야 하고요. 이를 판단하고 치료를 하려면 병원에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